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울산 CBS는 각 지역구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울주군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전상환 후보 만나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전상환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BS를 청취하실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 의견을 밝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호 6번 전상환입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 인사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Have a good day라고 합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넌센스입니다. 자, 시간상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얄 굿데이입니다. 아마 외국인에게 얄 굿데이 하면 답변은 오케이 굿데이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85세의 어머님,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고 31년간 군 복무를 한 후에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저는 고향 울주 삼남에서 어머님과 살며 보행 인도, 건물 정축, 기농농사를 짓기 위해서 군청, 면사무소, 건강관리보험공단, 국토청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접촉하여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해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각 부서별로 직접 가서 준비하도록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행기가 건널목에 진입하고 나오는데 도로턱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 도로턱으로 장애 차량, 유모차 동행에도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저출산 노령화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 및 행정구현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상환 후보께서 울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죠. 앞서서도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 후보를 아직 잘 모르시는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지역 특성인 농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 특성인 농업과 연계된 경상대학교 농학과 졸업, 도농복합과 연계되는 경희대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정치 행정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복무관 국방정책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집행 및 관리를 주로 수행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데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특히 전체적으로 인구의 불균형 문제, 지역적 경제 발전의 격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울주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전 후보님께 울주군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또 전 후보님과 울주군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울주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창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릴 때 제 손가락에 대나무를 끼워서 논을 맨 적도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이제 밀면서 풀을 제거하는 것을 하고 그런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제 어릴 때의 모습을 추억이라기보다 아픔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할머니 분들은 또 할아버지 분들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보리 타작을 할 때 그 까끄레기라고 그러죠, 사투리로. 그것이 등에 들어가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한 것들 이렇게 겪어보았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2015년에 지방정부학회 학술지에 그 울주군을 포함한 상계광역시 9군에 대한 지방자치 예산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구군에 비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게 거의 20여 년인데 아직도 그 모습이 없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쪽을 제가 바라보니까 그냥 동호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 주민 참여 예산의 근본은
지방에 있어서의 예산을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정해서 그걸 행정기관들이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그래프로 보고 책자형 공보에도 제시하였는데요. 주민들은 상당히 전체적인 모습에서 축제형 행사보다 균형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런데 집행은 사회복지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부분에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주민이 더 정치나 행정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균형적 감각은 정치 행정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울주는 새로운 모습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주군 지역에는요 5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하면서 야권 후보들이 좀 난립한 상황이에요. 현역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아무래도 여권 표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게 사람의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인데요.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는 최초부터 무소속으로 정당의 당파 싸움, 당리 당략이 싫어서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순수 무소속인데 처음에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무소속 1명이면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1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사리사욕으로 제 정체성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무소속이라는 모습은 탈당이나 공천을 받았지 않다고 해서 나오는 무소속의 모습이 아니라 정당이 싫어서 그런 생태가 싫어서 무소속으로 하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실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시군 의원이 김 후보를 지지하고 현직 시구원이 강 후보를 지지하여 조직이 분리되어 표가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좀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리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울주 군민의 모습이 우리 대리인인 시구의원을 통해서 분산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이 국민의 대결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누구가 당선되든 아마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주 국민의 마음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것의 통합의 모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 정치인은 없애야 된다라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번 투표입니다. 이번에 누가 이기느냐, 제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가 이기는 것이 아닌 우리 유권자분이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칭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울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유권자분이 이기는 울주대첩.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 투표를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일화 얘기가 이때까지 쭉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당은 완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까 빼고요.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좀 늦은 것 같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후보와의 야권연대 정도는 어느 정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사회자님께서 정찬모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소 그런 모습들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AV 후보 기간에 또는 우리 울주에서 보면 아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과 또 공천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누구와 연합해서 자기가 유리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해서 단일화를 아마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K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해왔습니다. K 후보라면 누군가요? 강 후보가 그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정치를 신인으로 뛰어들면서 비방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알리는 가장 큰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해왔는데 그 모습이 구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주민 중심의 또는 주민이 체감하는 방향의 정치 행정 구현을 한다면 제가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강 후보가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후배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 후보가 제의한 단일화가 전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 신념과는 맞지 않는 단일화를 요구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강 후보의 약점은 나이입니다. 제 강점은 젊음입니다. 아마 강 후보가 그때 제안한 거는 약점을 보강하는 가장 큰 대상은 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을 다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식목일에 나무를 심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죠. 자연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잘 굴러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가시넝쿨을 제거해서 어린 묘목을 심어갑니다. 이번 20대 총선 또 묘목을 심는 사람은 유권자입니다. 묘목은 저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자연 생태계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자연 생태계가 사회의 생태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의 후보와 차별화된 전상환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2003년부터 금년 2016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불우한 참전 용사 지원, 헌혈 중 전혈을 25회 정도로 하고 그 헌혈증을 백혈병 장병, 병중인 대학원생 어머님에 지원하고 있었고 군에 있을 때 무열 나누리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 보여주기식 손흔들기, 운동은 동원, 대결적 폄하 및 압력을 하지 않고 실제 유권자분들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통정리 봉사활동, 자전거 및 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운동 개념에서부터 행동, 실천까지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구락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와서 인계를 하고 범서고등학교 앞에 가서 고등학교 학생 등교하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경제와 민심 살리기 그리고 차별 없는 국책사업 완성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소속 전상환 후보만의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권 여당의 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의 후보들은 울주 지역 경제 살리기 모습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맹점이 그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울주 지역의 경제가 더 심각하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돌아보면 도저히 이 경제에 못 살겠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문을 닫고 손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그것을 학문적으로 재정절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소비절벽이라고 그러죠. 소비절벽이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달한 모습이고요. 이런 소비절벽이 오면 결국은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시장 경제를 그냥 시장 경제로 둬야지 통제 경제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 경제로 놔둬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전략이라고 특별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생활 정치 및 행정 구현에서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건널목에 도로 궤택이 있어서 장애인 또는 유모차, 노인들이 보조 비행기가 건널목을 걷는데 그 올라가는 도로턱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도로로 갑니다. 인도의 만든 목적이 도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데요. 그 만든 것이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다시 도로로 갑니다. 이런 것에 보면 행정이나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한쪽에서 또 한번 보면 저출산 노령화를 많이들 논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울주군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도농 복합도시 울주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울주군을 진단하기 위해 12개의 읍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한 도시계획 지도도 같이 보고 그 내용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그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이 울주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일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안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도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그걸 보고 주변에는 나무도 가꾸고 적정의 녹지 지역을 줘서 그린벨트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20, 30년 전의 그린벨트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울주군의 읍면의 인구 불균형 문제인데요. 실제로 전체 50만 만들겠다, 20만 만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적정 규모 인구가 있고 공간과 생활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많으면 지금 범서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 유치원 부족 문제, 문화 부족 문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그 범서에서 나오는 램프에 보면요. 이중으로 된 교통 체계로 인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 체계로 해서 대단히 교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울산 KTX 봅니다. 가보면 실적으로 주차장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만차가 되어 있고 아마 주변 도로 전체가 주차장일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잘못 산정한 거죠. 제가 인구 불균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범서는 7만 3천여 명, 우리 두서 두동은 3, 4천여 명이고 우리 삼동은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읍과 면의 차이는 있지만 면의 경우는 청량은 17,000, 삼남은 16,000여 명 됩니다. 그럼 2천여 명하고 균형이 될까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린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 세 번째는 가정의 웃음소리입니다. 이 삼성이 계속 있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마을이 쇠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하는 공약서에도 있지만 청정주거단지를 구성하는 것, 그 청정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지하철, 지선도로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파트 지역은 교통, 문화, 의료, 복지 이러한 것들이 패키지화되고 그리고 계획도시라면 전기, 통신, 하수도 이러한 것들은 지하 공동구하여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계획도시의 의미이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울산의 특징 그러면 산악해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산 도립공원, 신물산 군립공원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도립공원화하고 우리 남울주, 중울주 지역에 있는 문수산, 대운산을 군립공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해양 지역의 해양 관광 특구화하는 방안, 우리 세계적 문화유산인 방구대 안각화, 그리고 박잭산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 역사 문화 관광 특구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삼성의 소리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앞서서 청정 주거 지역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또 다른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생활에 관련된 것인데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통상 큰 단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단지를 구성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지를 구성하고 그 주민들이 직장을 가기 위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가 같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할 때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여건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서울의 강남에 다들 부자들이 살죠. 교육의 모습 보고 제일 잘 사는 곳으로 봅니다. 저는 대구를 한 7년 살았는데요. 군생활하면서 수성구에 신흥학교들이 많고 일부 학교가 전국에 1, 2위를 했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리로 몰립니다. 자, 청정주거지역과 교육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청정주거 지역과 교육 여건, 기타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주민 생활과 연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핵심은 실체의 모습은 충정주거 단지인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은 주민 생활 정치와 행정의 지원 모습입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듣기만 해도 화나는 정치인의 행태를 위해 바꾸어도 보았다고 또 보았지만 똑같다고 하시는데 기존 그릇에 담지 말고 과감히 준비된 세물 전상환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 질서를 재편하도록 우리 울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저는 책자형 공보물에 12개 읍면을 자전거와 도보로 직접 다니면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고 기존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본 계획문서를 분석 및 진단하여 울주 발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누구와 적격자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전 상황과 함께 유권자가 승리하는 울주 대첩을 만들어 중앙 정치 무대에 경고를 주고 기존 정치인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기호 6번 순수 무소속 전상환을 특사로 국회로 보내 울주 대첩의 의미를 행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했는데 얄 굿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전상환 후보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전상환 후보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은 울산 CBS 홈페이지에서 녹화 뉴스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사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대담 내용 전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